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트레일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운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운수업에 어떤 차량을 선택해서 이 일을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 어떤 차종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운수업의 차종에는요, 택시, 버스, 1톤, 5톤, 윙바디, 덤프, 레미콘, 펌프카, 이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차입니다. 암롤, 이 암은 영어에서 팔이라는 뜻이고요. 롤은 굴리다죠. 쓰레기통 같은 거 놓여있는 거 초록색, 그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다라고 해서 암롤이라고 부릅니다. 레카, 군안차죠. 레카. 주유소에 들어오는 땡크로리,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도요,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일반 컨테이너 트레일러, 그리고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 철근이라든지 정형화되지 않은 물건을 실는 평판 트레일러, 그리고 탱크로리처럼 길게 되어 있는 탱크, 그리고 BCT, 그리고 로보이, 노브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로보이입니다. 낮다라는 거죠. 낮게 되어 있는 트레일러, 중장비를 실는 그런 트레일러들이죠. 저도 사실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일을 시작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던 직장 생활을 하던 때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해서 면허는 다 취득을 해두었습니다. 부산시 택시 면허. 택시 면허는 도시별로 다 따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버스 면허. 일종 대형이죠. 레카, 트레일러. 그리고 언제 이 화물 운송을 시작할지 모르니까 미리 취득한 게 그 화물 운송 종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미리 나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운수업에 이렇게 차량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차량이 여러분에게 맞는지는 각 개인별로 다르겠죠? 자, 그럼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차종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날씨의 영향을 받는가 입니다. 여기서 날씨라는 것은 비 오는 것을 가리키고요. 비가 왔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차, 움직일 필요가 없는 차, 혹은 비가 왔을 때 움직이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는 차,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가 와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주로 건설공사 관련된 차량들이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고요. 일을 못한 만큼 공사가 느려지니까 빨간 날, 주말에 그걸 메꿔놔야 되겠죠. 공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죠? 공사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토일, 요일도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차일 경우에는 비 왔을 때
일명 갑바호루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는 호루라 불렀는데 갑바라고 하죠. 덮는 거죠. 비에 젖지 않게. 뭐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고요. 날씨의 영향을 고려해 보시라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태우느냐인데요. 이 사람을 태우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조화를 하고 사람들과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쪽이 맞습니다. 택시나 버스. 하지만 난 사람이 너무 싫어. 난 나 혼자 운전할래. 이런 쪽이신 분들은 택시나 버스 이런 쪽은 맞지 않겠죠. 세 번째, 내 품에 손을 대느냐의 여부입니다. 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화물을 가리키고요. 이 화물에 직접 기사가 손을 대느냐,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상차하고 내리고 분류하고 이런 거를 기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 까대기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품에 손을 대는 경우는 주로 작은 차종들에서 발생합니다. 1톤 같은 경우는 거의 까대기 작업이 있게 되죠. 좀 규모가 있는 윙바디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분류는 하지 않지만요, 상하차 작업을 지게차로 기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윙바디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게차를 몰 줄 모르시는 분들은 윙바디는 맞지 않습니다. 물류창고에서 기사가 직접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싣고 가고 이렇게 일머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번째, 주행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차량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라든지 고속도로를 주로 다니는 윙바디 이런 차량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쪽이 맞을 수도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른 차량들은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운수업 중에서 트레일러가 그나마 평균 속도가, 주행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68km 정도. 68 거북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 운행 노선이 복잡한 시내를 자주 오가느냐입니다. 일하는 차는요, 될 수 있으면 승용차랑 동선이 겹치지 않는 쪽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승용차 때문에 출퇴근에 끼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거는 아니거든요. 택시처럼 미터기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건을 갖다 줬을 때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시간은 반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승용차랑 많이, 우리는 일명 여기서는 치댄다 그러는데요. 승용차와 많이 치대는 동선을 가진 일머리는 아닌지, 그런 차량은 아닌지. 시내 깊숙이 들어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레미콘이나 덤프 이런 차들은 택시, 시내 구석구석 들어오죠. 그런 거를 더 좋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저처럼 안 좋다고 생각할지는 개인의 어떤 취향에 관련된 문제겠죠. 여섯 번째, 험한 길을 다니지 않는지. 여기서 험한 길이라는 것은 산길 같이 경사로 비포장길 막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육공차를 몰고 산에 자주 오르내리고 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아요. 산을 오르고 내린다는 거. 혹시 그런 일머리는 아닌지. 일곱 번째, 폭발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특히 액체류들 있죠. 위험물들, 염산, 이런 거, 가스,
노출되면 혹시라도 차가 넘어지면 정말 대형 사고 뉴스에 대물을 장식하게 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스에 질식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폭발 위험, 화상 질식의 위험은 없는지. 8번째, 매출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참 일하는 30, 40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너무 작은 차량들, 택시 쪽이죠. 택시 쪽에는 굉장히 매출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은 안 맞죠. 젊은 분들하고. 은퇴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맞을 수도 있겠고요. 9번째, 주거지 이동이 자주 있느냐입니다. 즉 현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차량들, 공사 현장을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는 차량들이라든지, 저는 A 지역에 사는데 일하는 곳은 B와 C를 오간다든지, 그리고 그 B와 C가 D와 E로도 계속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와 B 중에서 이 A라는 곳은 항상 터미널, 항구입니다. 항구를 기점으로 AB, AC, AD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지를 항구 옆에, 터미널 옆에 A에 둔다면 출퇴근의 용이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터미널은 절대로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주거지를 계속 바꾸면서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열정이 넘칠 때는 차에서 자는 차숙, 길에서 자는 노숙, 차숙, 노숙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한 1년 정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몸이 갑니다. 몸이 부서지면은 사실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10번째, 이거는 순전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택할 때 항구에 들어가고 싶다는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동을 했어요. 트레일러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터미널에 들어가지 않는 BCT 그런 것들은 공장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아니면 로보이 같은 거, 중장비를 싣고 왔다 갔다. 탱크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석유화학단지 쪽에 정유 공장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트레일러이긴 하지만은 컨테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항구 쪽으로는 갈 일이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구 쪽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선택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 되나요? 이 10가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10가지 중에서 8, 9가지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모든 일머리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이 1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너무나 싫은 단점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 일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장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요. 그러면 너무나 큰 단점 한두 개는 뭔가? 라는 것은 개인별로 다르겠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단점 2가지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거지 이동입니다. 주거지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일을 제가 옛날 직장생활 할 때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해요. 두 번째, 내 품에 손을 대는 겁니다. 직접 물건을 분류하고 싣고 내리고를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기사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그 2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8가지 이유는 부수적으로 생각한 거지만 그 결정적인 2개에 해당되지 않는 거가 컨테이너, 트레일러여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컨테이너 예찬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도 단점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사고 위험도 높고요. 차가 길다 보니까 전진하면서도 사고가 나고 특히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고요. 두 번째, 높이가 움직이는 차들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낮은 다리를 만나서 시골 같은 데 가서 말이죠. 직진은 안 되고 3, 4km를 후진해서 나오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km 후진의 경험이 있고요.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이 후진이 안 된다면 컨테이너 이 트레일러 쪽으로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길이 막혀서 후진하는 일이 생기면 기본 후진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큰 대형 이벤트로 이어집니다. 운수업에 많은 차종들 중에서 어떤 차가 여러분에게 맞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한테 가장 맞는 차가 트레일러고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게 어떤 건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알림 서비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카페에 로 어쩌고 파 어쩌고 카페에 공유 걸어주신 아이디 막내둥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